자, 이번에는 그러면 그 자율신경계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율신경계는 한마디로 밸런스입니다.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자율신경계가 잘 작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것인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율신경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얘네들은 시소입니다. 밸런스를 유지해야 돼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움직이기 위해서 근육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대되는 기관들인 부교감신경계의 기관들을 저하시켜야 되는 거죠. 항진과 저하의 개념은 뭐냐면 쉽게 그냥 활성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감신경계가 발달되면 반대로 부교감신경계는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부교감신경이 발달되면 반대로 교감신경은 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심플한 이론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면 교감신경은 움직임이라는 것이고, 움직임은 곧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하게 눈으로 보이는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현실 속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감신경이 항진으로 되겠죠.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부교감신경도 항진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 항진시키는 요소가, 교감신경은 어떤 스트레스,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신호들이라면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소화기를 작용시키는 거나 휴식, 수면, 몸을 움직이지 않는 안락함들, 이런 것들이 바로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게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버스 타고 출근하면서 막 뛰죠. 뛰면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그리고 출근하자마자 제가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 뭐죠? 카페인이죠. 카페인을 마시면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네, 각성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인체를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점심을 잠깐 먹죠. 점심 먹죠. 부교감신경 또 일을 합니다. 일을 해야 돼, 움직여야 되죠. 계속. 자, 그러면 반대로 이것들이 항진이 많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갑니다. 안락함이 느껴지죠. 휴식을 취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소화기를 작용시킵니다. 소화기를 작용시켜야지만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반대로 밸런스가 맞아지니까 식사,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간식 계속 먹어요. 밥 먹고서 뭐 먹습니까? 후식으로 빵 먹죠. 빵 먹고서 뭐 먹습니까? 과자 좀 먹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뭐 합니까? 라면 끓여 먹고 잡니다. 왜?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야지 나의 그 낮에 항진되었던 교감신경의 밸런스가 맞으니까. 뭡니까 이게? 반복이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것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려고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자연의 사이클이 아닌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사이클의 생활을 하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항진된 교감신경 스트레스가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자연스럽게 먹어라라는 신호를 하게 되고, 잠을 자라라는 신호를 하게 되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안락함.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죠. 성인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냔 말이죠. 안 움직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생활 사이클에서 살다 보니까 교감신경과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이것은 정말 순수한 의미의 교감신경 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몸을 안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 생활 패턴 통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게 반대작용으로 부교감신경이 항진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인체가 동물적인 사이클에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뇌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교감신경은 계속 항진되죠. 살이 찌죠. 운동 안 해요. 분명히 이거는 운동한 것처럼 인식되는데 운동한 건 아니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뭘 먹어. 쉬어야 되고. 그러면 비만이 나오죠. 저도 지금 배가 나왔습니다. 비만이 나오죠. 합병증이 나오죠. 여러 가지로 발전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율신경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왜 밤에 좀 더 가려운가? 이 부분은 제가 이 감염과 면역에 대한 것들은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작용하는 데 있어서 백혈구가 움직이는데 이 백혈구가 파생될 때 이쪽으로 파생이 되고 이쪽으로 파생이 됩니다. 그것들이 바로 이제 그 뭐 과립구하고 림프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거는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교감신경은 감염 밸런스를 작용하게 되고 부교감신경은 면역 밸런스를 움직입니다. 조정합니다. 자,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이런 행동들을 할 때 면역 그 시스템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과잉 상태를 만드는 거죠. 원래는 적정 상태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먹죠. 과하니까 이 상황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녁 때 집에서 이런 것들을 보상받지 않습니까? 면역작용에 대해서 과잉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낮보다는 밤에 더 가려운 겁니다. 낮에는 덜 가렵죠. 왜? 이쪽이 항진되어 있으니까.